불법 체류자 단속 여파가 한인 사회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미비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LA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에도 25%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큰 비가 내립니다. CJ 올리브영이 LA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불법 체류자 단속 여파가 한인 사회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의류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서류 미비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민자 없는 날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가게들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중 멕시코 출신이 많다 보니 멕시코 국기를 든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어제 LA 다운타운에서 시작된 이민 정책 반대 시위는 평일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But as you can see, people are not scared. We're coming into the streets. We're building this movement. We're going to protect our brothers and sisters and our family. 시위는 이민자 없는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건데 일부 가게들은 아예 문까지 닫았습니다. 이민자가 없으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It's not to affect businesses. It's just to prove we are car with our power, with our money, we can contribute to this country, to the economy. 여파는 고스란히 한인 사회도 덮쳤습니다. LA 다운타운 의류도매 시장에는 며칠 전부터 일부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기 시작했고 시위까지 일어나면서 영업을 안 하는 가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I've been hearing reports that a lot of employees are not showing up because they're scared of potential immigration raids. And then also a lot of businesses are making sure that they have all their documents in order because they've been hearing about steep penalties for knowingly employing undocumented workers. LA 한인타운은 ICE의 단속이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한인 업주들은 불안감 속에 이민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는 LA는 물론 애리조나와 텍사스, 미주리주 등에서도 열렸습니다. 각 도시마다 수백여 명의 시위자들이 모였고 특히 텍사스주에선 1,6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위자들은 멕시코 국기와 미국 국기를 흔들며 이민자들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시위가 진행되는 도중 시위 참가자가 경찰차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67번 애비뉴와 카멜백 로드 인근에서 이민 정책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경찰차를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한 시위자가 경찰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근처에 버려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에도 25%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나온 발표인데 중국과도 24시간 안에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25%, 중국 10%의 미정부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간 3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셰윈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두 정상은 앞으로 한 달간 통상과 보안 문제 등을 놓고 협상하기로 하고 그동안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가 마약과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촉구해온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경 지역에 군병력 10,000명을 즉시 투입하기로 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They've agreed to put in 10,000 soldiers permanently, like forever, 10,000 soldiers at their side of the border and stop
fentanyl and illegal aliens from coming into our country. 트럼프는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도 통화했지만 별도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화 뒤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 은행의 영업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시간 오전 5시쯤 두 번째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캐나다 관세도 한 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미 캐나다 국경 강화에 13억 달러를 투입하고 병력 10,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도 24시간 안에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중국 관세는 개시사격, 즉 시작에 불과하다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세가 더 올라갈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마약과 파나마 운하 문제 등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10%인 대중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여담이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해 다음 관세 목표는 유럽 연합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관세 부과가 미루어졌다는 소식에 출렁이던 미국 금융시장에는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크게 흔들렸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낙폭을 줄였고 가상화폐는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처음 맞은 월요일 미국 뉴욕 증시는 장 초반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우 지수가 1.5%, 나스닥은 2.5% 떨어지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완제품을 대거 수입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과 농산물과 술을 수입하는 유통회사 주식들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장이 열리고 50분 뒤 대멕시코 관세가 한 달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곧바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오르내림이 없는 보합세까지, 나스닥도 낙폭을 1% 이하로 줄이면서 반등했습니다. 멕시코는 물론이고 대캐나다 관세도 장기화되지 않고 조기에 끝날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감이 퍼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주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입하는 애플은 3% 이상 주가가 하락했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역시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틀간 10% 넘게 떨어졌던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역시 4% 오르면서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 달러 인덱스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반대로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시장의 공포감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는 여전히 8% 상승한 상태여서 경계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살인사건 용의자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총격으로 38살 여성을 숨지게 한 45살 호세 벨라스케스가 경찰 추격전 끝에 뉴포트 비치 부두에서 경찰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은 용의자 차량을 뉴포트 비치 부두 끝까지 추격했고 차량이 멈춘 직후 경찰이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총으로 무장하고 있던 것을 확인한 뒤 총격을 가했고 총격 이후 주변 도로를 폐쇄해 시민 안전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비 소식입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비와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2차례 상륙할 예정입니다. 국립기상국은 내일부터 오는 7일 금요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2차례 폭풍우가 이번 주 LA 지역을 강타할 예정입니다. LA 지역은 내일 밤 폭풍이 상륙해 수요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리다 오후에 약해지고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밤까지 또 한 번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는 토요일 그칠 전망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늘 산불 피해 한인을 위한 정부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선 피해를 입은 한인 업주들과 세입자 그리고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연방재난지원관리청의 지원 서비스와 실업수당 신청 절차 등이 안내됐습니다. LA 한인회는 내일은 지원 신청을 직접 도울 예정이며 오는 3월까지 모금 캠페인을 진행해 피해 한인들에게 성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CJ 올리브 영이 LA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올리브영은 미국 현지 오프라인 매장 1호점 개점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현재 여러 후보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올리브영은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K-뷰티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뷰티 시장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인 1,2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또 비상계엄을 폭동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신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 등을 먼저 확인했고 3분 뒤 허석군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언론사 4곳과 여론조사기관 1곳에 경찰이 투입될 텐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적기 조치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소방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소방청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통해 내용이 공개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도 검찰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와 군의 국회 진입과 의결 방해 시도, 주요 인사에 대한 합동 체포조 편성, 선관위 서버 반출과 직원 체포 시도 등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사항을 9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지역의 평온을 해한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하며 계엄 선포 직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조치들을 구체적 폭동 행위로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장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용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첫 공판 준비기일부터 시작됩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비상계엄 쪽지를 준 적 없다는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검찰은 당시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쪽지를 건넸고 이 국무회의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담긴 계엄 당일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이 모인 상황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를 말리자 윤 대통령은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며 이건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거라고 말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두 모이기 전에 소수의 국무위원들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단 겁니다. 검찰은 국무회의 규정과 달리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하자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건넸다고도 공소장에 썼는데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는 상반됩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재외 공간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한인사회 대표 방송인인 정재훈 씨가 지난 주말 별세했습니다. 무려 30여 년 동안 라디오와 TV에서 맹활약하며 한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의 기업들이 참가하여 타고난 입담과 재치 있는 진행, 그리고 따뜻하고 친숙한 목소리로 한인들을 울고 웃게 했던 대표적인 방송 진행자. 방송인이자 사업가였던 정재윤 에드센스 대표가 지난 주말 별세했습니다. 지난 2023년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해오던 정재윤 대표는 지난 1일 향년 6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1989년 LA에 이민 온 정 대표는 무려 26년 동안 라디오 방송의 진행을 맡아 많은 한인들과 소통했습니다. 화면이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관리들을 잘하셨는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또 지난 1993년에는 광고 대행사 에드센스를 설립해 다양한 기업의 홍보 업무와 광고 제작을 담당하며 연매출 500만 달러의 기업으로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919년부터는 4년 동안 SBS 인터내셔널의 기업대항 매치플레이와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진행을 맡아 TV를 통해 사랑받기도 했습니다. 2019 SBS 기업대항 매치플레이 지금 4번 홀까지 진행된 현재 스코어. 진행자와 프로듀서로 그리고 사업가로 맹활약했던 고 정재윤 대표의 장례식은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들은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는 동시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차례로 지목된 유럽연합은 공동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북미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미국 국가가 나오자 야유가 터져 나옵니다. 농구장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 이후 캐나다 관중들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It's just absurd. I mean, we're its biggest trading partner. 캐나다는 미국을 WTO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하는 한편 예고했던 보복 관세 25%를 매길 구체적인 품목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산 와인 등 주류를 비롯해 과일과 오렌지 주스 등 농산품과 주요 소비재, 원자재까지 모두 1,000억 달러 규모입니다. We will start with about 30 billion, probably for about 21 days, and then implement those if need be, if we haven't found a way out of this situation.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지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so sí les quiero decir, no me falta valentía, porque tengo un pueblo detrás de mí. Y aquí no estamos solos, ni ustedes ni nosotros. 현지 시간 3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면 곧바로 보복 관세 등 상응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관세 대상으로 주목된 유럽연합도 위기감 속에 단호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EU의 교역 규모는 전 세계의 30%를 차지해 관세 전쟁이 벌어질 경우 개별 국가와는 다른 초대형 무역 전쟁이 벌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말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제 삼은 것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을 불량 국가로 지칭했고 지난달 15일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북한이 이에 반발한 겁니다. In Moscow, in Tehran, in Pyongyang, dictators, rogue states now sow chaos and instability and align with and they fund radical terror groups. 북한은 불량국가 발언을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한다면서 미국의 어떤 도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언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계기가 됐다면서 새로 취임한 미 행정부의 그릇된 대북 시각을 가감없이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 공식 비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트럼프 취임 이후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핵물질 생산기지 공개 등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양상입니다. 미국과의 협상과 대화 또는 대결 전반적인 과정에서 삿바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전체적인 판을 앞으로 끌고 간다. 이런 차원에서 선제구를 날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핵보유 인정이란 북한이 원하는 대화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미국의 대화 의사에도 불구하고 말을 통한 대미 압박과 무기 시험 등을 통한 실력 행사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친러시아 무장 조직의 지도자가 숨졌습니다. 이 지도자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추적하던 인물로 러시아는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의 암살 작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아파트 입구의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지러운 파편들이 폭발 당시 충격을 보여줍니다. 현지 시간 3일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12km 정도 떨어진 모스크바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친러시아 무장 조직 지도자 아르멘 사르키시안이 숨졌습니다. 구조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그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에선 그의 경호원 등 1명이 더 숨지고 서너 명의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разбитые стекла, пепел, раскуроченный потолок, прям все разворочено, как раз в районе этих диванов. 사르키시안은 친러시아 무장 조직 아르바트를 창설한 인물로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그가 지역 내 범죄자들로 무장 조직을 구성하고 러시아 최전선 부대의 물자 조달을 주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Информация уточняется, ведется работа. Сейчас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конечно же, нам невозможно что-то.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를 인용해 사르키시안 제거가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특수작전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선 지난해 12월에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모스크바 대로변에서 폭발로 목숨을 잃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친정부 인사나 군 인사들이 의문의 사고로 잇따라 숨진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 재단이 LA 카운티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2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 재단이 LA 카운티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2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오픈뱅크는 이튼 산불 지역에서 20여 개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호물자 공급과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페사디나 커뮤니티 재단에 성금을 전달했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콘 에디슨이 내년 요금을 10% 인상 추진합니다. 콘 에디슨은 전기 공급 시스템 대규모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 11.4%, 가스요금 13.4%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주정부는 올해 말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미한인 과학기술자협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트 컨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올해 주제는 비욘드 리치로 미국 내 킨더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중 1명이 회원이어야 합니다. 학생 1인당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2월 23일까지, 작품 제출 마감일은 3월 30일까지입니다. 주미대사관 영사부가 오는 15일 메릴랜드 델마바 지역 순회영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헤브론에서 진행되는 순회영사에서는 재외국민 등록과 여권 신청,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70대 한인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온 10대 청소년이 체포됐습니다. 벨뷰 경찰은 지난달 10일 한인마켓 주차장에서 70대 이모 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18세 강도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주택에서 수십 장의 크레딧 카드와 열쇠, 권총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쇄 강도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불법 이민과의 전쟁, 외국과의 관세 전쟁. 그 다음은 무엇이 될지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의도를 잘 읽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숨가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